보통 역사책 하면 뭐 거대한 전쟁, 위대한 인물들,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 B급 세계사라는 책은요, 관점이 좀 달라요. 바로 우리 식탁 위, 또 옷장 속, 정말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숨어 있는 그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아주 특별한 박물관 투어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근데 여기 전시품들은요, 무슨 유리관 속에 고이 모셔진 그런 유물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매일 보고, 먹고, 입는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대체 어떻게 거대한 역사의 나비 효과를 일으켰는지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전시관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 뭐가 보이나요? 네, 바로 이집트의 상징 피라미드입니다. 이걸 보면 보통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아마 수십만 명의 노예가 막 채찍을 맞아가면서 이 거대한 무덤을 짓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실 거예요.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가 딱 굳어졌죠. 근데요, 만약에 이 모든 게 사실은 거대한 오해였다면요? 어떠세요? 최근에 발견된 고고학적 증거들이요, 우리가 알던 상식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피라미드 건설 현장 근처에서 노동자들의 마을이 통째로 발견됐는데 여기서 나온 유골들을 분석해 보니까 와, 정말 놀랍게도 골절을 치료하고 심지어 수술까지 한 흔적이 나온 거예요. 아니, 노예한테 이런 고급 의료 혜택을 제공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더 대단한 건요, 당시에 썼던 출근부가 발견됐는데 결근 사유로 동료 장례식 참석, 어제 과음해서 이런 게 적혀 있었대요. 이건 뭐예요? 이들은 노예가 아니라 엄연히 월급을 받는 전문 기술자들이었다는 명확한 증거죠.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뭐였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피라미드 건설은요, 그냥 왕의 무덤 하나 짓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이게 바로 고대 이집트판 뉴딜 정책이었던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나일강에 범람하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 기간 동안 수많은 농민들이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국가가 이들을 위해서 안정적인 일자리와 임금을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권위를 보여주는 동시에 국가 경제 전체를 책임지는 아주 거대한 공공사업이었던 셈입니다. 자, 다음 전시관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이건 아주 친숙한 음식인데요. 바로 돈가스입니다. 이 바삭하고 고소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이 요리가요, 사실은 서구 열강을 어떻게든 따라잡고 제국을 건설하려 했던 한 나라의 아주 절박한 야망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때는 19세기 중반입니다. 서양 열강의 압도적인 힘에 그냥 충격 그 자차를 받은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부국강병을 외치기 시작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서양인들이 덩치가 훨씬 큰 거예요. 아, 저 힘의 원천은 바로 고기를 먹는 식습관에 있구나. 이렇게 진닥을 내린 거죠. 그래서 1872년에 메이지 천황이 직접 나서서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 국민에게 육식을 권장하는,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조치를 내립니다. 국민들의 식탁을 바꾸는 게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고 굳게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게 쉬웠을까요? 천만에요. 1000년 넘게 불교의 영향으로 고기를 거의 먹지 않았던 일본인들한테 고기는 거의 금기시 되는 음식이었거든요. 당연히 저항이 엄청났죠. 그러니까 정부가 아주 영리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군대에 먼저 고기를 보급하는 거였어요. 강한 군인을 키워야 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니까 반대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군대에서 시작된 육식 문화가 서서히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돈가스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정말 재밌죠? 자, 박물관의 다음 홀로 이동해 볼게요. 여기는 19세기 미국, 그야말로 기회와 혼돈이 뒤섞여 있던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금을 찾아 헤맬 때 전혀 다른 곳에서 기회를 발견한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이 발명품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정작 그 많던 금을 맨 처음 발견했던 사람들은요, 몰려든 인파 때문에 오히려 모든 걸 잃고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해요. 하지만 독일에서 온 이민자,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애초에 금을 캐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는 금을 캐는 사람들을 보러 온 거였죠. 그의 사업가적인 통찰력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스트라우스는 광부들의 바지가 이 험한 작업 환경 때문에 너무 쉽게 계속 찢어진다는 문제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 하고 창고에 쌓아뒀던 아주 질긴 텐트천으로 작업 바지를 만들어서 콸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주머니처럼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잘 찢어지니까 재단사였던 제이콥 데이비스와 함께 거기에 금속 리벳을 꽝 박아서 내구성을 확 높였고요. 나중에는 더 질기고 푸른 데님 원단을 사용하면서 바로 우리가 아는 청바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전시관입니다. 여기서는요, 역사라는 거대한 강물의 흐름을 그냥 한순간에 확 바꿔버린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너무나 결정적이었던 그 티핑 포인트들을 만나볼 거예요. 과연 단 하나의 결정 혹은 편지 한 통이 어떻게 전 세계의 운명을 뒤바꿔 놓았을까요?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9.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1840년 영국이 청나라를 상대로 아편 전쟁을 일으킬지 말지를 결정했던 의회 투표에서 나온 표 차이입니다. 믿어지세요? 세계사를 송두리째 뒤흔든 그 거대한 전쟁이 단 9표 차이로 결정됐다는 겁니다. 당시 아주 젊은 의원이었던 윌리엄 글래드스톤 같은 사람은 이건 부정한 전쟁이다, 대영 제국의 명예에 먹칠을 할 것이다 라면서 정말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최종 투표 결과 나왔습니다. 찬성 271표, 반대 262표, 딱 9표 차이. 만약 그때 단 9명만 마음을 바꿨더라면 어쩌면 지금 아시아의 근현대사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아찔하죠? 자, 여기 또 다른 역사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낡은 종이, 이거 복제품 아니에요. 전쟁은 절대 안 돼 하면서 굳건히 중립을 지키던 미국을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끔찍한 참화 속으로 끌어들여버린 바로 그 침엄한 전보의 실제 모습입니다. 1917년 1월 독일의 외무장관이었던 침엄한이 멕시코에 있는 독일 대사한테 비밀 전문, 그러니까 암호를 보냈는데요. 그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만약에 멕시코가 우리 편에 서서 미국을 공격해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당신들이 예전에 미국한테 빼앗겼던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 이 땅들을 되찾게 해주겠다. 이런 엄청나고 위험한 제안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 비밀스러운 계획은 영국 정보부 손에 넘어가면서 탄로가 나버렸습니다. 영국은 이걸 바로 미국에 전달했죠. 이 전보 내용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리자 미국 전역이 그야말로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감히 우리를 넘봐? 이렇게 된 거죠. 결국 이 전보 한 통 때문에 미국은 참전을 결정하게 됐고 그 결과 제1차 세계대전의 판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한 박물관 투어 한번 정리해볼까요? 거대한 역사를 움직인 게 뭐였나요? 어떤 대단하고 거창한 이념이었나요? 아니었죠. 농민들의 생계를 걱정했던 국가의 경제정책, 남들보다 더 감해지고 싶었던 욕망,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 한 사업가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리고 역사의 방향을 결정해버린 단 9표의 선택. 결국 역사를 움직이는 건요, 바로 이렇게 가장 인간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투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역사는요, 저기 멀리 박물관에 박제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청바지, 오늘 저녁으로 먹을지도 모를 그 돈가스 한 조각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이야기가 숨쉬고 있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일상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박물관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엿본 이 놀라운 이야기들은요, 사실 책 B급 세계사에 담긴 아주 방대한 탐험의 정말 작은 일부에 불과해요. 이거 재밌는데? 하면서 지적인 호기심이 막 샘솟으신다면 이 책을 통해서 더 흥미진진한 역사 여행을 계속 이어나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